안녕하세요. API 리스폰스 효율적으로 테스트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신동현입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생산성을 발휘한다는 말인데요. 데드라인이 있는 완벽주의자를 위한 테스트라는 부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은 코드량으로 API 서버의 중요한 부분을 쉽고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개발자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매우 정밀한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새로 개발한 기능이 일주일도 못 가서 사라지게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기능 구현부터 테스트까지 열심히 작업해놨는데 한순간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면 개발자로서 정말 허탈하죠. 그렇다고 아예 테스트를 짜지 않으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테스트가 없으면 코드를 수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시 말해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방법은 이상적인 테스트 설계는 아닙니다. 테스트 원칙에 다소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테스트 코트가 다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MVP를 개발하고 있거나 혹은 미래가 불확실한 실험적인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경우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현실적인 백엔드 테스트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테스팅 룰을 위반할지, 즉 어떤 부분을 타협할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팅 룰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한 번에 하나의 기능만 테스트한다입니다. 따라서 테스트를 모델, 컨트롤러, 시리얼라이저, 유틸리티 펑션 등으로 세분해서 유닛 테스트로 짜게 되고 각각의 테스트에서 작은 단위의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물론 유닛 테스트가 잘 짜여져 있더라도 별도의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필요합니다. 약간의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MVP 혹은 실험용 기능이라는 전제하에 테스트의 목적을 API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산 오류로 인해 잘못된 값이 응답으로 반환될 수는 있어도 예상하지 못한 응답으로 인해 서비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을 막는 것을 테스트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PI 테스팅에 집중하고 연관된 모델과 시리얼라이저에 대한 테스팅을 API 테스트 안에서 일정 부분 대체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API를 호출하여 리스폰스를 테스트하고 약간의 밸리데이션을 함께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편의를 위해 이를 API 리스폰스 테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API 리스폰스 테스팅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응답의 구조가 JSON 오브젝트인지, 어레이인지, 그 밖에 다른 데이터 타입인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각 컨테이너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이어서 반환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검증하겠습니다. 시리얼라이저를 거쳐 반환되는 응답에는 개별 필드에 대한 데이터 타입 테스팅을 별도로 해줄 필요는 없지만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응답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각 필드에 대한 데이터 타입 테스팅이 필요합니다. 또 널을 반환할 수 있는 널러블한 필드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타입 에러와 널 에러는 프론트엔드에서 서비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에 대한 테스팅과 널에 대한 테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반환값에 대한 기본적인 밸리데이션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내에 날짜만 허용한다든지 지정된 이누머레이션 안에서만 값을 반환하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과 시리얼라이저, 유틸리티 펑션 등에 대한 테스팅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테스팅을 가급적 코드 반복 없이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AP 리스폰스 테스트의 예시 프로젝트를 함께 보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 프로젝트는 다음 주소의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프로젝트에는 다음의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그리고 파이테스트 플러그인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세팅은 장고와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고 테스트 실행에는 파이테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이테스트 장고와 파이테스트 레이지 픽스처라는 파이테스트 플러그인을 사용하겠습니다. 플러그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나오는 코드 예시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소한 라이브러리 이름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오늘 발표의 핵심이기도 한 스키마 라이브러리입니다. 스키마는 파이썬의 데이터 스트럭처 밸리데이션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는 스키마를 이용하여 API 리스폰스를 쉽고 빠르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스키마를 사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파이테스트 자료를 찾다가 2019년 샌프란시스코 장고 미드업에서 파이테스트를 사용한 장고 테스팅 발표를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발표에서 스모크 테스트에 스키마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하면 앞에서 제시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았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된 좋은 발표이기 때문에 장고 테스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드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테스팅 데이터의 관리인데요. 테스트 안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테스트를 잘 짜놓고도 디버깅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테스트가 커질수록 데이터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등의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울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팩토리 보이나 페이커와 같은 테스팅 데이터 생성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값이 자주 변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최초의 테스팅 세션이 시작될 때 픽스처로 만들어 놓고 테스트 런마다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고의 덤프 데이터 커맨드를 이용하면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테스트에 사용할 유저 데이터와 상품 데이터를 JSON 파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가 덤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JSON 파일입니다. 앞에서 추출한 JSON 파일을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이테스트에서 설정 등을 관리하는 comptest.py라는 파일 안에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 픽스처 디렉터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로드 커맨드 데이터를 통해서 읽어주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가 초기화됩니다. 장고가 아닌 다른 웹 프레임워크의 경우에도 SQL 알케미와 알렘빅 등을 써서 파이테스트에서 제공하는 훅이나 픽스처를 잘 이용하면 테스팅 시작 전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픽스처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comptest.py 안에 픽스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된 데이터는 장고에서 인스턴스를 불러오듯이 user.object.get 그리고 pk인 1처럼 불러와서 pytest.fixture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면 user1이라는 이름으로 테스트 함수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로드된 데이터가 없다면 아래 user2처럼 테스트 코드가 동작할 때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API 호출에 매번 테스트마다 인증을 처리하는 코드를 적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는 인증 픽스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고의 테스트에서 제공하는 false login 메소드를 다음과 같은 클로저로 만들어 놓고 픽스처로 불러 사용하게 되면 테스트 코드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나오는 예시에서 방금 생성한 인증 픽스처 사용 방법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테스트 코드를 보겠습니다. 예시로 로그인 API를 호출하는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API의 리스폰스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리스폰스 예시를 보면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두 개의 키로 JWT를 반환하고 유저라는 오브젝트 안에 유저의 기본 정보를 담아서 반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왼쪽의 테스트 코드를 보시면 API 클라이언트를 호출해서 로그인 API의 URL로 유저의 인증 정보를 리퀘스트 바디에 담아서 포스트 요청을 합니다. API 호출 응답을 리스폰스라는 변수에 담아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인 것을 먼저 확인하고 리스폰스에 있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테스트를 많이 작성하실 것 같습니다. TDD를 엄격하게 한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API를 먼저 만들고 테스트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특정 필드를 누락하고 테스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예시 코드에서 유저가 슈퍼유저인지 권한을 테스트하는 가장 마지막 줄을 빼고 테스트를 돌려도 테스트가 통과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테스트가 누락된 필드가 널러블한 필드이고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전에 제시한 안정적인 API 테스팅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테스트가 됩니다. 앞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테스트를 스키마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보았습니다. 왼쪽이 이전의 테스트고 오른쪽이 리팩터링한 코드입니다.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부분까지는 동일하고 이후에 리스폰스를 검증하는 부분의 코드가 다른데요. 오른쪽 사진의 빨간색 박스처럼 반환되는 리스폰스의 구조에 맞게 스키마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리스폰스의 구조와 같게 딕셔너리 안에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유저와 같은 키를 지정해주고 밸류로는 각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이나 밸리데이션에 이용할 함수 또는 검증에 사용할 실제 값을 입력해줍니다. 저희는 JWT의 값을 실제로 검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JWT의 경우 예시처럼 스트링인지 그리고 랭스가 0이 아닌지 즉 빈값이 오지 않는지를 검증합니다. 스키마의 end 클래스 같은 경우 스트링 타입과 랭스 함수 모두 true를 반환해야 검증이 통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고요. 유저의 정보는 로그인에 사용한 유저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유저네임, 이메일, 이지스텝 등의 값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로그인 API를 호출했을 때 반환되는 응답을 지금 생성한 스키마를 이용해서 검증해주면 됩니다. 먼저 리스폰스의 응답 코드가 올바르게 200으로 오는지 확인한 뒤 리스폰스의 JSON 데이터를 스키마의 isValid라는 메소드에 넘겨주면 위에서 생성한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여 리스폰스가 검증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스키마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누락된 필드가 있을 경우 테스트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코드의 스키마에서 마지막 줄의 isStep 부분을 빼면 isValid에서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테스트보다 안전하고 세밀한 테스트를 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로그인 API 테스트는 오른쪽 예시와 같이 코드 상단에 pytask.mark.parameterize decorate를 추가하면 다수의 테스트를 코드 중복 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위쪽 빨간 박스를 보시면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를 위와 같이 리스트 안에 튜플로 전달하면 테스트에서 각 튜플별로 테스트가 병렬적으로 실행됩니다. 파라미터로 전달한 값들은 테스트 안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 빨간 박스를 보시면 파라미터로부터 전달받은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스키마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저의 프로필 API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로필 API의 응답 형태는 왼쪽 이미지와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유저라는 오브젝트 안에 앞에 로그인에서처럼 유저의 기본 정보를 반환하고 프로필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추가적인 유저의 프로필 정보를 반환한 형태입니다. 오른쪽 테스트 코드를 보시면 이전과 같이 리스폰스에 맞게 스키마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위쪽 빨간 박스를 보시면 유저의 기본 정보가 이전 로그인 API의 응답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로그인 API의 응답 스키마를 만들어 놨다면 그대로 불러와서 프로필 스키마 안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에서는 유저 베이스 스키마를 만들어서 유저 프로필 스키마 안에 유저라는 키의 값으로 전달했습니다. 아래쪽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이번에는 프로필 안에 젠더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AND를 이용해 젠더의 값을 먼저 확인하고 람다 함수를 만들어서 젠더의 밸류가 미리 지정한 이뉴머레이션 안에 해당하는 값인지 확인합니다. 예시의 람다 함수에서 사용하는 유저 프로필 젠더는 유저 프로필 모델에서 젠더의 초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데이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널러블한 필드이기 때문에 all 클래스를 사용해서 스트링으로 반환되거나 파이썬 none으로 반환되는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 1의 픽스처는 입력된 생년월일을 반환하고 유저 2의 픽스처는 생년월일로 none을 반환할 때 all 클래스를 이용하면 두 개의 응답을 모두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AND를 이용해 스트링 타입을 확인하고 람다 함수로 모델의 상수로 선언한 최대 날짜 이전의 날짜만 생년월일로 허용하는 밸리데이션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젠더와 데이트 오브 버스에 사용한 람다 함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모델에 대한 테스팅과 시리얼라이저에 대한 테스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API 테스트 상단에도 파라미터라이즈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이테스트의 플러그인 중 하나인 레이지 픽처를 사용했습니다. 기존에는 파라미터라이즈는 리터럴만 전달할 수 있다면 레이지 픽처를 이용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픽처를 파라미터라이즈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플러그인입니다. 빨간 박스를 보면 유저 1 픽처를 사용하기 위해 파라미터라이즈 투플 안에 유저라는 변수명으로 pytest.lazyFixture user1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의 테스트의 유저 변수에 유저 인스턴스가 곧바로 전달됩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인증 과정의 반복을 줄이기 위해 false 로그인이라는 인증용 픽스처를 만들었는데요. 테스트 코드 첫 줄을 보시면 클로저로 만든 false 로그인 픽스처에 lazy 픽스처로 불러온 유저 인스턴스를 전달해 주어 인증까지 끝난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인증이 필요한 모든 API에 클라이언트는 false 로그인 유저와 같은 한 줄의 코드로 테스트 안에서 인증 과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상품 정보를 반환하는 API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JSON 오브젝트로 반환하는 리스폰스 예시였는데요. 만약에 어레이 형태로 반환되는 응답인 경우에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이를 파이썬 리스트를 나타내는 대괄호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처럼 픽처, 넥스티드 스키마, 파라미터라이즈, 레이지 픽처 등을 사용하면 적은 코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스키마를 이용한 테스트 설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키마를 이용하면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하기 쉽습니다. TDD에서 요구 조건을 테스트 코드로 먼저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스키마를 이용하면 응답 형태나 밸리데이션을 쉽게 코딩할 수 있어서 TDD에 매우 적합합니다. 둘째, 스키마를 이용하면 테스트 코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스폰스의 값을 확인하는 수많은 어설트문 대신 스키마를 검증하는 하나의 어설트문으로 모든 검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독성이 증가합니다.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의 경우 테스트 코드를 읽어보며 코드 파악을 하기도 하는데 스키마의 응답 형태나 밸리데이션이 표현되어 있어서 코드 가독성이 좋고 협업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상으로 API 리스폰스 효율적으로 테스트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유용한 라이브러리와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테스트 안정성을 챙기면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기 단계에 테스트를 빠르게 세팅하고 싶은 분들이나 기존 테스트의 리스폰스 테스팅 방식에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사용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스키마 라이브러리의 경우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이썬 타입힌트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많고요. 문서만 한번 읽어보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